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 새해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그 2024년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그 결단력과 판단력이 남보다 앞서가지고 쉽게 성공의 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질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맹하고 적극적이며 또 배짱도 있어가지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갖추고 활동적이고 또 추진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전 정신도 강하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신념과 파워가 있는 그런 성향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모르는 관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주변과 화합하지 못하면은 재물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주변의 이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호랑이띠 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호랑이띠를 나타내는 여기 인자 같은 경우에는 음력 1월을 나타내고요. 계절로는 임묘진 석 달 가운데 첫 달인 봄의 시작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인시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동경 127.5도의 중심축을 표준시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시간인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채택한 관계로 30분의 시간 차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 30분부터 5시 29분까지가 인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향으로는 동북 쪽에 해당하고 색상으로는 청색에 해당됩니다. 좋은 궁합으로는 말띠, 돼지띠가 해당되겠고, 좋지 않은 궁합은 원숭이띠하고 닭띠가 해당됩니다.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신이 되겠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 유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 인신충이 되고, 원숭이띠 분들하고는 충이 되고, 닭띠 분들하고는 원진이 되니까 원숭이띠 분들하고 닭띠 분들하고는 조금 궁합이 좋지 않다. 이건 비단 그 이성 간의 문제뿐이 아니고 가족 간에도 호랑이띠 분들은 닭띠나 여기 원숭이띠 분들하고는 조금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화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친방향하고 공방향은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 분들의 그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좀 우울한 기분도 들 수 있겠고, 또 무력한 그런 기분으로 외로움을 좀 크게 느끼는 그런 기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월살운에서는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저수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길 수도 있겠고, 또 상속이나 정려 같은 재물운이 생기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해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3세, 63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그런 성향도 좀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호랑에 속하십니다.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갑경충이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다수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안정적인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시기고,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또 주변의 보살핌이 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는 시기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과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막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린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사회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명예도 상승하고 또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조금 덜 성숙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관대지죠.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51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고, 또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중간중간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실기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1월달입니다. 1월달 같은 경우에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같이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환경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순응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면은 오히려 그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좀 타개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 기운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인들은 승진승급의 계기도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그런 찬스도 오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이나 합이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지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 새로운 일이나 시작 등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기기 쉽고 또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지살운에서는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승진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시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객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가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직장에서는 그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가정에서도 그 불화와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입니다. 연살의 방합이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연살이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과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살 기운에서는 이승운이 좋은 시기라 가지고 데이트를 나거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을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월달입니다.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추살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별일 아닌 일도 섭섭한 그런 기분도 들 수 있는 그런 기분이지만은, 또 이 월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생각지 않던 그런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포기한 그런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 이 월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5월달입니다. 망신살의 육형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조금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오히려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건강 문제나 순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처신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선배, 후배,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성살로 해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그런 일들이 완성되어 가지고 자신이 주변을 통할하는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대결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월달입니다.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 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진성것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들한테 좀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융통성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좋은 시기지만은,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겠고,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시면은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달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항시 분주한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춘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춘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고, 각종 사고 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월달이죠. 육회살의 원진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좀 나타내기는 좀 힘든 시기일 수 있겠고,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시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그런 식일 수 있겠고, 관제수나 구설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원망이나 갈등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화개살입니다. 예술적인 그런 면모도 좀 나타나고 풍류가적 면모도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도 깊고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특수한 학문에 좀 심취하기 쉬운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복부나 보호전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지만은,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그런 질병이 오히려 발병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는 게 이 화개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급살이 6합이죠.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급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무역이나 사법계통에서 두각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살이 좋은 균을 움직이게 되면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도 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거나 지도 감독하는 그런 직업에 연관되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이별로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랍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사묘가 천을귀인이고 정화가 천간합, 병화가 천간충이 됩니다. 여기가 사가 있고, 그죠? 여기가 묘가 있네요, 그죠? 요게 천을귀인이란 이야기죠. 여기 망신살이 육형이 있지만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이 형살이 상당히 부드럽게 좀 지나가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연살의 방합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기운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또 어려운 순간에는 누군가가 손잡아 줄 수 있는 대기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년이니까 이렇게 이민이 오면 병임충이 되죠. 이렇게 병임충이 되니까 천간에 충이 되는 이런 기운이니까 이 지살 같은 경우에 그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이 조금 평온에 속하는데, 이렇게 천간에 충이 오니까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 충미가 천을귀인이죠. 이렇게 충미가 요게 천을귀인이라는 이야기죠.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이 평온에 속하는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니까 어려운 순간순간에 누군가가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좋은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천간합이죠. 을목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가 을목이 있죠, 그죠? 여기가 천간합이죠. 여기 경인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을경합이죠, 그죠? 여기도 경인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도 을경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지는 육합이고 천간은 이렇게 을경합이니까 천간 지지가 모두 합이네요.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잘 풀리는 대기란 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운인데 천간이 이렇게 을경합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니까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입니다, 그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가 경인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이 화개살이 평운으로 괜찮은 폭인데, 그죠? 이렇게 갑경충이 되니까 이럴 때는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인년에 태어나신 분들, 자, 충미가 천을귀인이고 개수가 천간합이네요. 자, 충미가 요게 천을귀인이죠.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개수가 천간합이 여기 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 무인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무인 요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무게합이 되네, 그죠?
천간은 무기합이고 지지는 인유원진입니다. 지지가 비록 그 인유원진으로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은 천간에 합의되니까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인년에 태어나신 분들 해유가 천을귀인이죠. 해유가 여기 해수하고 그죠. 여기 유금이 천을귀인입니다. 이렇게 해유가 천을귀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천을귀인이죠. 이렇게 원진살이 있지만 천을귀인이 오니까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달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육합일서가 좋은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아마 대개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인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신금이니까 여기죠, 그죠? 병인년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병신 합의되니까 여기 평운이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수가 오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병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천간은 이렇게 병임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인신충이 되네요. 이렇게 그 천간도 충이고 지지도 충인 이런 때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에 그 불화와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천간 지지가 함께 충이 되는 이런 때는 건강 문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51세 되시는 분들, 자, 갑인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충미가 천을귀인이고 요 충미가 천을귀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기운이죠. 여기가 천을귀인이죠. 평운인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좋은 달로 바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기토가 있는 운에서는 합입니다. 그죠? 기토가 있는 여기에 갑인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갑기합이 되니까 지제배력 형살이 있지만은 천간이 합이 되니까 이 형살이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운이 오는 이런 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경금이죠. 그죠? 여기가 갑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천간이 이렇게 갑경충이 되고 지지는 삼합이네요. 천간이 이렇게 갑경충이 돼 가지고 비록 그 정신적인 갈등은 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삼합이 있으니까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호랑이띠 분들의 이사방향, 진방향, 공국방향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인묘진 동쪽이 좋은 이사방향이 되겠고요. 더불어 남쪽도 좋은 이사방향입니다. 그 중에서 동남쪽이 가장 좋은 이사방향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 서쪽이죠. 이게 삼살방입니다. 상당히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여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장군방이죠. 그죠? 더불어 피해야 되는 방이고 여기 북동쪽은 장군방하고 천살방이 겹쳐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침 방향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두침 방향은 우리가 그 잠잘 때 머리 두는 방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반환살 방향이 두침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은 운기 흐름이 좋아가지고 운기 흐름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상당히 좋아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요 반환살 방이 같은 경우에는 금고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고 이쪽 방향으로 놓고 장사를 하시면은 상당히 그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 방향입니다. 공부 방향은 이 두침 방향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이 천살 방향으로 책상 요렇게 방향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면은 학업에 집중도도 높고 또 성취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누워 자면 되겠죠. 그죠? 요런 방향이 두침 방향하고 방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앉으면은 공부 방향, 누우면은 두침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그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운세와 그 월운세, 그 다음에 나이별 운세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